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고대장입니다.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간 다음에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한 거는 사실 진짜 양아치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게 욕을 하는 것도 욕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주주님들 에코프로를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또 머리를 차갑게 하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영상을 클릭해 주신 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에코프로를 심도 있게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에코프로 반등 가즈아 반등이라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는 유상증자고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차트에는 이 이동평균선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사실 최근에 주가가 하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도 막 9,000포인트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찍으러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일단은 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지금 이 이동 평균선을 지금 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기 이동 평균선이랑 좀 다르게 좀 추세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선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를 만약에 앞에 있는 캔들까지 쫙 늘어뜨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차트를 줄여보면은 상방으로 올라가다가 꺾였을 때 내려왔던 게 다시 지금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꺾였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가 조금 더 눌리기는 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꺾이기 전에 또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까지 앞에 패턴을 보면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듣자마자 야, 더 눌린다는 뜻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압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제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추세가 고점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추세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추세를 바꾸려면은 이동평균선을 깼다가 바꾸는 형태가 상당히 이제 확률적으로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사실 아직 좀 길게 남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이제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 유상증자의 가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나기 전까지 좀 변동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열어둔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 매도를 다시 했었으니까 다시 매수 타점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에코프로를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번에 또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해당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하셔서 에코프로의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 심도 있는 분석들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소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아치스러운 거는 맞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한다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인니에 있는 니켈 확보를 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회사기에는 배터리 회사 맞는데 LG 이노텍이나 뭐 배터리 3사라고 했을 때 SK온이나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하죠. 사실 분리를 나눈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니켈을 얘네가 확보를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배터리 쪽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ESS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 좀 이면을 뜯어보면은 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이게 좀 아니거든요. 흑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를 파는 게 아니라 ESS로 전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흑자로 전환했다. 예, 당연히 칭찬할 만하죠. 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 등등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즉 배터리 종목들의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장급으로 이제
한창 이제 코스피로 넘어간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때랑 이제 지금이랑 현재 비교를 한다 그랬을 때 원자재 가격으로 봐야 되는 거고, 니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니켈 가격이 선물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한 달, 그러니까 월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최전성기, 그때가 2023년도였잖아요. 그때가 보시다시피 니켈 선물 가격도 거의 뭐 전성기에 비슷한 준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더 줄이면은 더 위로 올라갔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때는 한참 전이니까 이때를 제외하고 에코프로의 전성기 때랑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니켈 선물 가격이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에코프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니켈을 확보를 했으니까. 니켈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에코프로가 나중에 그걸 또 매출이나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얘네가 팔았을 때 얘네는 자회사로 얘네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확보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거대한 실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니켈 선물 가격을 좀 차트로 본다 그랬을 때, 이거 월봉이라 그랬잖아요. 월봉이었을 때 보시면 16년도부터 지금 저가가 올라오면서 한번 파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저가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7월 달에 저가를 잡아준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월봉입니다.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니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에코프로를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너무 좀 먼 미래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에코프로의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는 코스피를 정부에서 끌어올려 준다라는 것 때문에 땡겨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예상했던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곧대로 걸리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에코프로가 만약에 우상향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해줘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평선 돌파입니다. 즉 지금 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깨는 거는 둘째치고, 깼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앞에서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실패했었던 이 패턴을 깨부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추세가 바뀌려면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줬던 패턴을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깨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모습들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부족했다 이거지. 연속성이 부족했다 이거야. 연속성이 있어야 깨졌을 때도 패턴을 깨버린 다음에도 이게 좀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겁나 줄여보면은 이게 미친 1파동이라고 했을 때 이게 덜 미친 2파동이면은 그럼 3파동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 3파동이 반드시 작아야 된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도 그 옛날에 LA 산불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일렉트릭이라고 종목 아실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1파, 2파 3파 해가지고 동일하게 갔다가 결국에는 또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이거를 패턴으로 봤을 때 1파, 2파라고 한다 그러면 3파가 어느 구간까지 가주냐가 에코프로, 우리가 그때 황제주를 좀 기대했었잖아요. 옛날에 추억을 좀 되살린다 그러면은 그 시절이 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거는 이제 김칫국을 먹는다도 아니고 거의 뭐 진짜 그냥 뭐 꿈을 꾼다 이제 그 정도기 때문에, 일단은 냉정하게 에코프로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나는 매수가가 어디기 때문에 어떤 타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탈출할 건지 아니면은 말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에 일단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을 꼭 하시고요. 그 와중에 에코프로가 위든 아래든 화끈하게 움직여 줄 때는 한순간에 타점이 있을 겁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타점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타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급 010-7666-8354 한 통만 보내시면은 타점을 공유해 드릴 건데, 일단은 에코프로 솔직히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만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많은 종목들을 들고 계실 텐데, 사실 이렇게 좀 눌리게 되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볼까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것도 물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두려움도 같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에코프로의 매수 매도 타점은 당연하거니와 일단 뭐 다른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타점을 조금 더 폭넓게 하면서 일단 이 시장을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이겨내려면 어찌됐든 간에 수익을 좀 내면서 혹은 제대로 물을 타면서 지금 현재 속색이고 있는 종목들을 탈출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방법이 저희가 없죠. 왜 제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상황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10년 넘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런 전략적인 매매를 통해 저도 이겨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을 이제 세력주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요. 에코프로에 지금 현재 유상증자 이후에 들어왔던 수급들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요거 뭐냐면은 퓨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 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4월 3일인데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 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던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선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 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 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거를 영상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준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지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 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본다 그러면 사실 기관들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애들은 금융투자랑 투신이랑
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뜬금없긴 하지만 이제 연기금이 갑자기 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분들도 아마 여기서 이제 그 이동평균선 돌파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공포 심리 때문에 아마 좀 매도를 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에코프로가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매력적인 요소는 맞거든요. 그때까지 주가가 잘 버텨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리려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 미션은 또 다른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간에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을 깨부셔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코스닥을 좀 키운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미국 시장을 본다 그랬을 때에도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사실 종목들 개개별적인 부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건 나스닥의 선행할 선자 선물 지표인데도 이것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얘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면 그래도 나스닥도 상방으로 좀 꺾여야 된다라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밑에로 꺾여서 쿵 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필터링 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손절을 할 때 얼마나 화가 났었냐면 진짜 이제 그 사람한테 느껴보지 못한 분노를 이제 주식하면서 많이 느껴봤는데, 제가 사람한테 잘 화를 안 내거든요. 주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손절을 하도 많이 해갖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겨내야 좀 종목을 좀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냉정하게 좀 보는 그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잘 좀 이겨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수급이라고 010-7666-8354 그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그런 타점들과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할 수 있는 그 전략적인 매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다 고려를 하면서 같이 이겨내 나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일단은 에코프로의 지금 현재 유상증자 이후로 조금 더 확실하게 정해지는 듯한 내용들만 일단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